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 신사업개발부의 안영재 부장입니다. 네, 제가 지금 원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국기업데이터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립됐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 민영화를 거치면서 빅데이터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좀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한국기업데이터의 주요 매출, DB 판매에 대한 매출의 대부분은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판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가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DB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는 사실 2017년, 2018년 데이터진흥원 쪽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거 했던 가공 사업과 판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기업데이터가 수집되는 채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기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신보기보로부터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받습니다. 물론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입력 대행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그거를 저희가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로부터. 그래서 아마 중기 확인을 받으시려면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를 재무제표나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열람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법인 등기 등본 같은 경우는 한 50억, 연간 50억에 대한 부분으로 등본 열람들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80억에 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DB 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하는데요. 상장사 협의회 데이터나 신용정보원 DB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국세청 휴폐업 정보나 대법원 회생 파산 정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국민연금 정보, 그런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부터 주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설법인 정보, 그 다음에 주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증 정보라고 해서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에 대한 인증 정보도 가지고 있고, 특허 DB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단지 공장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등기 열람 정보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문의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공장을 관련된 정보 하시는 분도 저희 DB를 사고 싶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좀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좀 이따 비즈 매칭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850만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845만 부동산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기업 데이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2017년, 2018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청 단계 때부터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BM을 완성시켜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주요 고객사, 주요 수요 기업, 2017년에 했던 기업들 정보고요. 2018년도에 했던 기업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기업 생태계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정보라든지 기업 재무제표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용했던 기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인사보고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뉴스를 다 크롤링해서 컨텍스트 분석해서 이거는 어느 기업의 인사인지 부고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정보들까지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많이 했던 활용 사례랑 가공기업 AI 가공했던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사 활용 예시는 저희 맞춤형 DB에 대한 클렌징 부분이 일반 가공에서는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가공에서는 대부분 이제 법인 주소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이 안 돼 있는 기업 정보들을 저희가 클렌징 해주는 그 용도로도 많이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쪽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20년치 재무제표 데이터와 휴폐업 또는 부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머신러닝 하기에 때려 넣는 거죠. 20년치 이 기업은 망했다 안 망했다, 그 정보와 재무제표, 비재무 비율을, 비재무 정보를 다 때려 넣고 거기에 대한 보도 아니면 정상 기업에 대한 부분을 머신러닝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웨이트 값 가지고선 결국 AI 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I
예측 모형이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데이터 가공에 대한 부분은 4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DB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고 구축하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DB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거기에 사업자 번호가 뒤에 아스터리스크로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식별화시켜서 그 기업과 매칭시키는 정보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관과 기관이 중간에 매시업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뉴스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크롤링해서 컨텍스트 분석해서 예를 들어 가압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가압류가 나왔을 때 뉴스 기사에 그 기업의 부도율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정상 차주보다 15배 부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15배 위험한 뉴스다. 그래서 뉴스 리스크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가 주로 이렇게 가공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스 또는 SQL 같은 걸 갖고 전처리나 그런 것들 클린징들을 처리하고요. 통계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세스 또는 시각화 쪽은 태블로, 그다음에 머신러닝 쪽은 파이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8년도의 사례인데요. 기업 휴폐업 정보 제일 많이 쓰죠. 아시겠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는 데이터 휴폐업 정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 가지고 있는 휴폐업 정보 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한 휴폐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모형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 브리핑에 대한 부분, 인사 부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실제 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공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례.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갖고 또 했던 이미지 인식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했던 사례가 이렇게 인터뷰 기사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 평가 플랫폼이라고 펀드 크레딧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 한 5만에서 8만 정도 신설법인 데이터 갖고 그 모형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공간랩이라고 해서 저희 DB에 있는 그 부동산 시세 정보를 가지고선 서비스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는 HS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클렌징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기사들을 크롤링해서 버즈 분석을 합니다. SNS, 페이스북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서 이 기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용어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컨텍스트 분석해서 긍부정의 현상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각화의 한 부분으로서 대시보드로 해서 어떤 지역, 경기도의 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업 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신설법인들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가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 기업들 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가 어떤 경기도의 어느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거래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집약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로 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예제인데요. 저희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저희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무슨 예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함 찍으면 리멤버 많이 쓰시죠? 근데 OCR 캠카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잘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인식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인식 문자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낮은 인식률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저희가 한국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렇게 AI 명함 인식에 대한 부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식률이 76%밖에 안 나오는 부분을 97.1%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OCR 엔진 갖고 명함을 판매하면 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판매 못했는데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의 AI 명함 인식의 그 모듈을 태우면서 거의 지금 8천만 원 정도쯤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클린징 문제나 OCR에서 인식률 떨어진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결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매칭이나 그런 부분은 앞에 세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한국 기업 데이터는 지금 현재 C사, B사, D사, I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스타트업들과의 그런 그런 스타트업과의 같이 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분들 중에서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데이터와 같이 매시업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매칭 시간에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와디즈, 스태피, KPC 여러 군데에 계속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기업데이터는 지금 최근 1년간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기존의 재무나 연체 정보, 즉 네거티브 정보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모든 정보, 모든 기업 정보, 소상공인 정보들, 모든 빅데이터 정보들, 공공기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저희가 한국기업데이터는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라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신 내용들은 비즈니스 매칭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저희 테이블은 1번 테이블이니까 1번 테이블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